어르신, 여기는 어린이집 직원 이외에는 들어오시면 곤란한데요. 혹시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닐까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번에 새로 채용된 운전기사입니 오늘 면접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면접이요? 글쎄요. 담당자 말로는 경력직이나 젊은 분을 뽑는다고 들었는데 저를 지원하라고 권유하신 분이 따로 계셔서요. 사무실에 확인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안내 데스크 앞에서부터 날카로운 반응이 돌아왔다. 고풍스러운 건물이라기보다는 깔끔하고 현대적인 서울의 어린이집이었지만 이곳 스스로는 프리미엄 보육을 표방한다며 종종 언론에도 소개되는 수준이었다. 말쑥한 정장을 입은 교직원들이 바쁘게 걸어 다니고 복도마다 각종 교육 자료와 심리치료실, 예술 프로그램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그 사이에 회색 점퍼 차림으로 선 70살 남자. 김도환은 주름진 이마를 살짝 찌푸리며 안내 직원의 의아한 시선에도 차분히 미소 지었다. 잠깐만 계세요. 안내 직원이 곧장 전화기를 들어 무언가 통화를 시작했다. 김도환은 뒤편에 조용히 서서 복도 끝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봤다. 한 아이가 근처로 다가오자 그 아이는 주저없이 김도환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해요? 우리 아빠야? 아니란다. 오늘부터 너희를 태워줄 버스를 운전하게 되어서 왔어. 그런데 왜 옷이 그렇게 후줄근해요? 선생님들은 더 깔끔한 정장 입고 다니는데. 하하하. 그래 보이니? 할아버지는 운전사니까 운전하기 편한 옷이 더 좋아서 이거 입고 왔지. 그래도 여기 선생님들은 다 예쁜 옷 입고 있어요. 우리 엄마도 이곳은 수준이 높다고 했는데. 옆에서 직원이 곤란한 표정으로 아이를 조용히 데리고 갔다 얘야. 지금 면접 중이신 분이니까 방해하면 안 돼. 아이는 힐끔힐끔 김도환을 쳐다봤지만 금세 뛰어놀러 가버렸다. 직원은 실례라며 어색하게 웃고는 전화를 마쳤다. 일단 원장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면서도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어린이집은 보호자들이 워낙 까다롭고 그만큼 운전자도 일정 자격이 있어야 하거든요. 자격이라면 운전면허와 버스 운전 경력 같은 걸 말씀하시나요? 그렇기도 하고요. 경력도 물론인데 저희가 안전사고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해서요. 특별히 교통법규 준수, 안전교육 이수 이런 건 물론이고 응급 상황 대처 능력도 중요하거든요. 김도환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저도 젊은 시절부터 쭉, 길게 운전에 관여해 왔고 응급 상황에 대처한 경험도 조금 있습니다. 직원이 흘끗 그의 옷차림과 주름진 얼굴을 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그래도. 연세가 조금 있으시니까 보호자들의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일단 원장님이 기다리신다고 하니 들어가 보세요. 문을 두드리자 굳은 표정의 원장. 안수정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젊은 나이에 원장 자리에 올라온 듯 차분하지만 어디엔가 날 선 기운이 감돌았다. 앉으세 김도환 씨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원에서는 나이가 있으신 분을 운전기사로 채용해 본 적이 업습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혹시 운전 경력은 얼마나 되세요? 승합차, 버스 가릴 것 없이 운전해온 지는 꽤 됩니? 면허 취득한 지도 오래됐고요. 그러시군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이들 상대 경험도 중요합니. 가끔 아이들이 안전벨트를 안 매거나 장난치다가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기사님이 빠르게 반응해 주셔야 해요. 충분히 익숙합니. 그리고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할 겁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도 여전히 미덥지 않은 얼굴이었다. 응급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이 있으시죠? 아주 오래전에 재난 상황에서 구조 활동을 조정하는 일을 조금 했었습. 그때 여러 위급 상황에 대비하며 훈련했고 그 뒤에도 계속 관련 업무를 하다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재난? 혹시 소방서나 119 같은 곳에서 근무하신 건가요? 그냥 정부 지자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잠시 일했어요. 별로 대단한 건 아닙니다. 원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렇군요. 일단 서류상의 조건은 충족하셨으니 아이들 상대해 보시고 보호자들 반응도 좀 보겠습. 이번 주 시범 운행부터 해보시죠. 문제 없으면 정식 채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면접은 싱겁게 끝났다. 그러나 복도로 나오자마자 웅성거리던 교사 두어 명이 김도환을 곁눈질했다. 저분이 이번에 채용된다는 기사야? 연세가 좀 많으신데 원장님이 워낙 안전에 민감해서 아예 젊은 기사 뽑자고 하지 않았어? 웬일이래? 글쎄, 외국에서나 노인 운전자 사고 문제로 난린데 거 동네가 난리라도 난 건가? 소곤대는 교사들의 시선에도 김도환은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아이들이 우르르 뛰쳐나오며 안녕하세요 하고 밝게 인사하자 그는 허리를 살짝 숙여 반갑게 답했다. 내일 모레 손주 같으신데 반갑구나. 버스에서 또 만나자. 그중 한 여자아이 예진이가 작게 외쳤다. 나도 할아버지가 운전해주면 좋겠어요. 하지만 곁에서 예진이 엄마가 민망하게 아이를 잡아당겼다. 예진아, 가자. 저분은 아직 정식 기사가 아니란다 그러고는 어색한 눈빛으로 김도환을 피하듯 지나갔다. 다음 날 새벽 첫 시범 운행에 나선 김도환은 원장실 앞에서 대기 중이었다. 곧 아이들이 등원 시간에 맞춰 버스로 몰려들 것이다. 그런데 원장이 다급히 나오더니 인상부터 쓰고 있다. 김 기사님, 일찍 와주신 건 좋은데 아까부터 저기 학부모 몇 분이 기사의 안전성 문제를 걱정하신다고 해서요. 제 안전운전 방식을 보여드리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몇몇 분은 이미 나이 때문에 불안을 느끼고 계신데 혹시 운전 중 사고라도 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제가 실수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때마침 아이들 손을 잡고 온 어머니들이 모여 있었다. 그중 한 분이 원장에게 다짜고짜 물었다. 저기 기사님, 죄송한데 혹시 몇 년도에 면허 따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연세가 제 면허는 취득한 지 약 40년 정도 됐고 올해 70입니다. 주위가 순간 조용해졌다. 아이들은 그냥 신이 나서 버스에 타고 싶어 하지만 부모들은 실망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70이라니.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겠죠? 네, 걱정 마십시오. 규정 속도 준수하고 안전교육 이수도 끝냈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원장이 중간에서 덧붙였다. 학부모님들, 일단 시범 운행을 보고 판단해 주세. 혹시 불안하시면 오늘은 버스를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몇몇 부모들은 우려 어린 표정으로 버스 안을 살폈다. 그래도 차편이 마땅치 않은 집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좌석에 앉혔고 김도환은 차분하게 안전벨트를 직접 확인해 주었다. 자, 다들 벨트 꼭 해야 해요. 흔들리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아이는 억지로 벨트를 채우기 싫다며 투정을 부렸고 옆자리 친구는 옛날에 기사 아저씨들은 벨트 안 해도 뭐라 안 했는데 하고 궁시렁댔다. 그래도 규칙은 지켜야지. 모두가 안전하게 도착하려면 말이야. 그 모습을 본 한 어머니가 작게 흘렸다. 좀 지나친 거 아니야? 애들이 너무 불편해 보이는데. 김도환은 들었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출발합니다. 하고 미소로 신호를 준 뒤 버스를 천천히 움직였다. 이른 아침 교통체증을 뚫고 어린이집 인근 구간을 달리자 아이들은 창밖을 구경하며 신이 났다. 저기 한강 보인다. 우와, 물살이 빨라 보여. 비가 조금씩 오는 것 같은데? 내일 태풍이 온다던데 진짜야?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에 김도환은 살짝 거울을 보며 말했다. 비가 오기 시작하면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모두 자리에 앉아서 벨트를 꼭 매야 해요. 알았죠? 어느새 허둥지둥 올라탄 보조교사인 지영이 아이들에게 호들갑 떨듯 말했다. 오늘은 괜찮을 거예요. 어제 뉴스 보니까 태풍이 이번 주 후반에나 온다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시는 거 아니세요, 기사님? 날씨는 바뀔 수 있거든요. 특히 태풍 경로는 늘 예측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지영은 씩 웃으며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요. 운전하시면서 매번 태풍까지 신경 쓰시면 힘드시잖아요. 했다. 그러게 말입니.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버스가 어린이집을 한 바퀴 돌아 출발지로 돌아올 때까지 사고는커녕 불편한 일도 없었다. 아이들은 오히려 우리 할아버지 기사님 최고 라며 좋아하기도 했다. 하지만 버스에서 내린 학부모들은 여전히 나이도 많으시고 괜찮을까 하고 수군댔고 지영 또한 그래도 날씨 얘기 너무 자주 하시는 것 같다. 태풍 얘기는 겁나잖아. 하고 살짝 농담 반 불안 반으로 말을 퍼뜨렸다. 원장 안수정은 그런 분위기를 의식하면서도 당장 큰 문제 없이 시범 운행을 마쳤다는데 안도했다.
김 기사님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보호자들의 반응이 미온적이라 조금 덜 걱정하는 태도를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걱정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날씨가 안 좋으면 미리 대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 아이들 안전이 저한테 제일 중요하거든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가끔은 괜찮다고 안심을 시켜드리는 것도 필요하겠죠. 김동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미묘한 굳은 표정이 스쳤다. 며칠 뒤 실제 태풍이 북상한다는 뉴스가 계속 흘러나왔다. 아침부터 김동완은 일찍 어린이집에 나와 기상청 사이트를 체크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밖에는 비가 거세게 내렸고 바람도 차차 세질 기세였다. 기사님, 또 날씨 걱정하세요? 하하, 뉴스를 보니 아직 서울 쪽은 오후 늦게나 되어야 태풍 영향권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지영이 웃으며 다가와 농담처럼 말을 꺼냈다. 예보가 수시로 바뀔 때가 있어요. 태풍이라는 게 생각보다 빨리 접근할 수도 있으니까요. 마침 지나가던 다른 교사도 같이 거들었다. 그래도 기사님 너무 불안해하시면 저희까지 덩달아 긴장하게 되잖아요. 아이들도 괜히 무서워하고요. 김도환은 서류 가방에서 작은 무정이 비슷한 장비를 꺼내고 있었다. 교사가 물었다. 저건 뭐예요? 옛날 재난구조 활동할 때 쓰던 휴대용 무정이랑 긴급용 라디오옴니, 휴대폰 전파가 끊길 경우 대비용이죠. 지영이 피식 웃었다. 와, 이거 완전 영화에서 나오는 장비 같아요. 옛날에 대단한 일이라도 하셨나 봐요. 근데 여기선 굳이 그럴 필요가. 옆에서 그것을 본 교사는 또다시 수근댔다. 괜찮으세요? 오히려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하원 시간에 비 조금 맞는 정도일 텐데 그렇게까지. 준비는 과해도 괜찮습. 태풍이 작아 보이다가도 갑자기 세질 수 있어요. 지영이 힐끔 주위 사람들을 보더니 고개를 돌려 작게 웃으며 혼잣말했다. 뭐 기사님이 불안하셔서 그런 거겠지. 노년층은 날씨만 바뀌어도 대형 사고 날까봐 겁이 많아지신다니까. 하지만 김도환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오직 창밖으로 휘몰아치는 빗줄기의 변화를 주시했다. 정오쯤 뉴스 속보가 떴다. 태풍이 예측보다 빠르게 북상해 저녁이 되기 전 이미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고. 강풍특보가 내려졌고 일부 지역은 강한 돌풍과 집중호우에 시달린다는 소식이었다. 원장 안수정은 걱정스럽게 창밖을 보다가 교사들과 상의했다. 오늘 아이들 하원 시간에 맞춰 버스를 운행해야 하는데 바람이 꽤 세네요. 혹시라도 위험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지영이 생각난 듯 말했다. 어차피 저녁 늦지 않게 아이들 다 갈 텐데요. 방송에서는 아직도 직격으로 오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강수량 많은 정도? 그래도 교통체증이 심해지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김 기사님이 괜찮다고 하면 그냥 운행하면 되죠. 그리고 막히면 좀 늦어지더라도 이 근방까진 무탈할 거예요. 원장은 뭔가 찜찜한 기분을 떨치지 못했다 그래요. 김 기사님 의견을 들어봅시다. 곧 김동완이 교사실로 불려 들어왔다. 기사님, 지금 보시기에 버스 운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현재 태풍 중심부가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 지금 보통 경로대로라면 한반도 남쪽에서 속도가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속도가 붙고 있어요. 이런 경우 서울도 전고 이후 3에서 4시간 안에 강풍이 꽤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아예 운행을 취소해야 할까요? 원장이 되물었다. 그것도 한 방법이지만 이미 보호자들이 일정에 맞춰 아이들을 데리러 오도록 계획해 놨을 겁니. 완전히 취소하면 퇴근 시간 겹쳐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긴 부모님 직장이 수도권 전역이잖아요. 어쩌면 부모님들이 일찌감치 퇴근 못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지영이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설마 태풍이 당장 들이닥쳐서 버스를 뒤집어 놓을 일이라도 있겠어요? 기사님이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거 아닐까 해서요. 가능하다면 평소와 다른 경로를 써서 운행 시간을 앞당기면 어떨까 합니. 보통 퇴근 시간대에 맞춰서 5시 이후에 버스가 출발하는데 오늘은 오후 3시쯤 바로 아이들을 집 방향으로 데려다 주면 어떨까요? 비상시엔 빠른 우회도로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사전에 조금 준비해 놨습니다. 아니, 그것까지 기사님이 마음대로 정하면 일단 학부모들에게 사전 동의도 받아야 하고
원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긴급 안내 문자를 보내죠. 태풍이 예상보다 일찍 접근하고 있으니 아이들을 빨리 귀가시키겠다고. 그리고 가능한 분들은 3시에 버스로 하원시킨다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영은 작게 혀를 찼다. 부모님들 분명 또 불평하실 텐데. 그러나 원장은 한숨을 내쉬며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라며 김도환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오후 3시 무렵. 원래보다 2시간 일찍 버스가 출발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학부모들은 일찌감치 연락받고 황급히 일정을 조정했다. 버스에 타는 아이들은 생소하게 느꼈는지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가요? 비 맞아서 놀러도 못 가는 데라며 투정했다. 김도환은 출발 직전에 교사들에게 말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아이들 명단, 연락망, 응급약 챙기셨나요? 지영이 귀찮다는 듯 대답했다. 챙겼어요. 그리고 지금 바깥 상황이 막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은데 왜 자꾸 겁주는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도 조용히 가면 됩니다. 이해합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마침 버스에 함께 탄 또 다른 교사 민정이 밖에 잠깐 다녀오더니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바람이 갑자기 엄청 세졌어요. 차 문이 휙 열릴 뻔했어요. 거 봐요. 벌써 강풍이 시작된 겁니. 아이들 모두 벨트 단단히 매고 교사분들도 자리에 앉아주세. 김도환이 무정이와 라디오를 조정하며 도로 상황을 확인했다. 이 근처 도로가 벌써 막히기 시작했는데 조금 우회해서 간접도로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에이, 그러면 원래 경로보다 더 오래 걸릴 텐데요. 지영이 불만스레 투덜댔다. 그래도 안전한 길이 낫지요. 예상 시간은 조금 더 들겠지만 교통 체증으로 멈춰 서 있는 것보단 나을 것 같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시야도 흐릿해졌다. 창문에 세차게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에 아이들이 한두 명씩 겁을 먹었다. 우리 집 언제 도착해요? 무서워요. 바람 소리가 엄청 크다. 지영이 괜찮아. 조금만 있으면 집에 도착할 거야 하며 달래면서도 실제로는 마음이 조금 쫄아 있는 듯 했다. 그런데 갑자기 김도환이 크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버스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속도를 줄이자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다. 우와, 뭐야, 왜 서요? 저기 앞에 도로가 물에 잠긴 것 같아요. 민정이 창문에 붙어 바깥을 보며 소리쳤다. 실제로 낮은 지대 도로가 벌써 침수되었고 차량 몇 대가 아예 고장난 듯 꼼짝 못하고 있었다. 그중 몇 명이 차 밖으로 물을 헤치고 나오고 있었는데 물살이 허리까지 차올라 아슬아슬해 보였다. 지영이 바짝 겁에 질려 외쳤다. 어떡해요, 기사님. 저 길로 가면 우리도 물에 잠기겠어요. 그래서 우회해야 합니. 얼른 돌아가야 해요. 돌아간다고요? 지금 길이 막혀 있잖아요. 다른 우회도로가 이습 지름길이 아니라서 조금 돌아가야 하지만 그래도 이쪽보단 안전합니다. 김도환은 침착하게 버스를 후진시키고 인근 골목길로 들어섰다. 골목길은 좁긴 했지만 아직 물에 잠기지 않았고 차량 통행도 적었다. 민정이 창문 너머로 휴대폰을 들고 중계라도 하듯 말했다. 어머, 그냥 큰 일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저기 차들 어떡해? 지금 완전히 갇혔어요. 기사님, 혹시 전에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거예요? 지영이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인 표정으로 물었다. 비슷한 걸 여러 번 봤습. 그래서 일찍 출발하자고 한 거예요. 오랜 경험상 이 상황이면 곧 도로를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조용해졌다. 어린 마음에도 아찔한 상황임을 느낀 듯했다. 지영과 민정은 다시금 안전벨트를 단단히 조이고 다행이다, 라고 안도했다. 하지만 이동 중에도 곳곳에 나무가 쓰러져 있거나 간판 조각들이 도로에 나뒹굴고 있었다. 뉴스에서만 보던 태풍 피해가 이른 오후에 이미 현실화되고 있었다. 한편 김도환은 계속해서 무정의로 교통 상황을 수신하며 더 안전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라디오 주파수도 맞춰놓았다. 지영이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다가 이내 자신도 모르게 진짜 대단하시다 하고 혼잣말을 흘렸다. 민정이 들은 듯 하고 되묻자 지영은 머쓱해하며 웃었다. 아니, 기사님이 뭔가 허투루 날씨만 걱정하셨던 게 아니었네. 아까까지 괜히 농담처럼 말했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그 무렵 버스 내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다. 한 아이가 속이 울렁거린다고 울먹이며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울?
토할 것 같아요. 너무 흔들려요. 민정이 급히 비닐봉지를 꺼내 달려갔고 지영은 창문 열면 빗물이 들이치니 조심해 하며 허둥대고 있었다. 바람에 차체가 흔들릴 때마다 아이들은 우는 소리를 냈다. 조금만 참아라. 곧 고비만 넘기면 잠시라도 땅이 높은 곳에 도착할 거야. 김도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이들을 안정시켰고 가능한 부드럽게 운전대를 잡았다. 속도를 함부로 높일 수 없었지만 물이 덜 고인 길을 찾아가며 한 번도 차량을 멈추지 않았다. 어느새 버스는 동네 구석진 외곽 도로를 지나 비교적 안전한 언덕 지대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 도착해서야 빗줄기가 약간 잦아든 느낌이었고 침수 위험에서도 벗어났다. 사방이 어두컴컴한 하늘이었지만 적어도 바퀴가 빠질 걱정 없이 고지대로 올라온 셈이다. 휴, 기사님, 여기서 잠깐 대기하면 어떨까요? 아이들 중에 너무 무서워하는 애들도 있고 토하는 애들도 있어서요. 지영이 제안했다. 그럽시다. 아래쪽 도로 상황을 조금 더 확인해야겠어요. 버스가 작은 빈 공터에 멈추자 민정이 창밖으로 주변을 확인했다. 여긴 나무도 많지 않고 주변 건물도 좀 튼튼해 보이네요. 다행이에요. 아이들이 하나둘 토사물을 뱉거나 울음을 그치려 애쓰는 사이 지영은 스마트폰으로 계속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잘 되지 않았다. 어, 전파가 이상해요. 아까부터 신호가 자꾸 끊기는데. 그제야 지영이 김도환이 휴대해온 무정이와 라디오를 다시 바라보았다. 기사님, 이래서 그걸 갖고 오신 거였군요. 그렇습. 도로가 통제되면 통신이 마비될 때도 많으니까요. 혹시를 대비해서 가져온 겁니다. 민정은 초조한 얼굴로 무정이를 가리켰다. 그럼 저희 부모님들께 무정이로 연락할 수도 있나요? 이건 재난망 주파수라서 개인 휴대폰으로는 연결이 안 됩니다만 제가 아는 재난안전센터 측과 간단히 교신은 가능합니? 혹시 교통 통제 상황이나 대체 경로를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지영이 괜히 무안한 듯 머리를 긁적였다. 아까까지 기사님을 오버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저희는 그냥 서울은 태풍이 와도 잘 버틴다고만 생각했어요. 누구나 그렇습. 태풍이나 재난은 막상 닥쳐보기 전엔 실감이 안 나죠. 저도 옛날에 여러 번 경험해 봤기에 미리 대비하려 했던 겁니다. 민정이 유심히 김도환을 바라보다가 문득 떠올린 듯 물었다. 기사님, 혹시 오래전 재난구조 쪽에서 활동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직접 구조도 하시고 대책본부에서 일하시고 그랬다면서요? TV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놈이 이름이 김도환님이라고 홍수 피해 현장에서 지휘하셨던. 지영이 놀란 얼굴로 정말요? 그 정도면 꽤 유명한 분 아니에요.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이분 맞아요. 에이, 별로 대단한 건 아니에요. 김도환은 손사래를 쳤다. 민정이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시도했지만 신호가 약해 페이지가 잘 안 열렸다. 안 되네. 어쨌든 예전에 재난 현장에서 기적처럼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공로로 상도 받았다는 그분이랑 이름이 동일하네요. 제가 어릴 때 뉴스를 자주 봐서 기억해요. 그럼 우리 버스를 이끌고 있는 분이 그때 전국적인 재난 대비 총책임자로 나오셨던 그 김도환 본부장님이실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지영이 흥분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뭐, 본부장까진 아니고. 조금 실물을 봤던 사람이죠. 두 교사는 입이 떡 벌어졌다. 우와. 사실이라면 정말 우리가 대단한 분을. 근데 왜 이런 어린이집 버스 기사를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생계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 집에만 있기보다는 그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을 하고 싶어서요. 아이들도 슬슬 그 대화를 듣고 호기심을 가졌다. 기사 할아버지 영웅이에요? 진짜 TV 나왔었어요. 그때 외부의 바람소리가 다시 거세졌다. 민정이 창밖을 보고는 깜짝 놀라. 안 돼! 저 큰 간판이 날아갈 것 같아. 하고 손으로 입을 막았다. 정말 거대한 광고판이 옆 건물 옥상에서 흔들리며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요동쳤다. 그나마 버스가 좀 떨어진 공터에 주차되어 있어 직접적 충돌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쉽게 안심은 안 된다. 여기서 더 머물기도 위험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올라가서 언덕 너머 대로변으로 합류하면 반대편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겁니. 거긴 침수 우려가 덜할 거예요. 김도환은 곧장 시동을 다시 걸었다. 이 와중에 길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 거예요?
예전에 비상 상황에서 서울 지리를 여러 번 파악해 봤었거든요. 그게 도움이 됩니다. 버스는 천천히 언덕을 넘어 고지대로 이어지는 우회로를 찾았다. 이미 몇 대의 차가 같은 생각을 했는지 이어서 달리고 있었다. 바람은 여전히 거셌고 뒤에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가 불길하게 울렸다. 하지만 도로 자체는 막히지 않아서 비교적 안전하게 전진할 수 있었다. 한참 후 빗줄기가 잠시 약해지는 틈을 타 민정이 창밖을 보며 감탄했다. 저 길 아래쪽은 완전히 호수처럼 변했네요. 만약 기사님이 평소 경로대로 갔으면 우리도 저기에서 차가 멈춰버릴 수도 있었겠어요. 지영도 한숨을 돌리며 중얼거렸다. 오늘은 기사님 덕분에 살았다. 어쩜 모르는 게 없으시네. 버스가 조금 더 나가자 간신히 연락이 터진 듯 민정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다른 교사들이 어린이집에서 걱정하며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다. 어머, 네, 여기 아이들 다 괜찮아요. 지금 기사님이 안전 경로로 이동 중이세요. 아니요, 저희 침수는 면했는데 지금 조금 돌길이라 천천히 가고 있어요. 연결이 잠시 끊겼다. 다시 이어지자 민정이 원장님. 기사님이 알고 보니 예전에 재난대책관으로 일하셨던 분 맞대요. 우와, 진짜요? 아, 원장님도 뭐 좀 들으신 건가 봐요. 그러니 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고 전했다. 뒤편에서 한 아이가 주섬주섬 휴대용 간식 봉투를 꺼내며 할아버지, 저 배고파요. 언제쯤 집에 가요? 하고 물었다. 김도환은 거울로 아이들을 한번 바라보고는 최대한 부드럽게 대답했다. 조금만 참자. 이 길만 벗어나면 곧 안전한 대로가 나올 테니 그 뒤엔 빨리 갈 수 있을 거야. 정말 다행이에요. 지영이 먼 곳을 바라보며 안심했다. 아, 지금 생각하니 내가 너무 기사님께 무례했어요. 뭔가 노인분이 와서 자꾸 날씨 걱정하는 걸 오버라고 생각했는데 죄송합니.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오늘 안 보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민정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가 기사님을 두고 괜히 겁만 준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 그 덕분에 아이들도 다치지 않았네요. 결국 버스는 저지대의 침수와 교통 혼잡을 피해 돌아 시간이 좀 걸렸지만 안전한 루트로 아이들을 집 근처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었다. 부모들은 애타게 기다리다 아이들이 탄 버스가 도착하자 비를 맞으며 달려와 우리 애는 괜찮나요? 다친 데 없어요. 하고 연신 물어댔다. 지영과 민정은 뒤이어 차에서 내려 부모들에게 기사님 덕분에 다른 길로 가서 무사했다. 침수된 구역에 갇힐 뻔했다. 며 상황을 설명했다. 한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 감사해요. 다른 쪽에 사는 친척들은 이미 길이 막혀서 꼼짝 못한다고. 애가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하고 인사했다. 또 다른 아버지는 죄송합니. 처음에 기사님 연세 때문에 편견이 좀 있었어요.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라며 머리를 숙였다. 뒤늦게 현장으로 나와 아이들을 확인하던 원장 안수정도 줄곧 굳었던 표정을 풀며 김도환에게 고개를 숙였다. 김 기사님 고맙습. 제가 너무 경험 많은 분을 과소평가했네요. 아님니 원장님도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결정 내려주셨잖아요. 솔직히 기사님이 전직 재난대책관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놀랐습. 뉴스에 잠깐 언급됐던 적이 있으셨더군요. 서울 홍수 상황에서 빠른 대피로를 안내해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기사도 있고. 아니, 그때 상도 받고 굉장히 존경받던 분 아니세요? 김도환은 손을 내저었다. 오래된 일임니 사람들 기억에도 안 남았을걸요? 그런데 오늘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모두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학부모들이 삼삼오오 모여들며 웅성댔고 각자 뒤늦게 인터넷을 뒤져보거나 서로에게 물어보았다. 그때 본부장님 이름이 김도환이었지 않아? 맞네. 기사 사진 보니까 젊었을 땐 머리카락도 빽빽했는데 지금 표정이 비슷해 보이긴 하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 어린이집 버스 기사로 오셨대? 질문들이 빗발치자 원장은 김도환과 따로 잠시 마주 앉았다. 아이들은 이미 부모의 품에 안겨 돌아갔고 어린이집은 임시로 운영 종료 상태였다. 직원들도 다들 정신이 없었지만 누구랄 것 없이 김도환을 향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오늘 보니까 정말 판단이 정확하셨습. 우회도로를 써야겠다는 결정도 그렇고. 재난 업무하시던 시절 경험이 그대로 묻어나오더군요. 한때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재난 컨트롤 타워를 맡았었습.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관리할 때
한 번의 예측 착오가 사람 목숨과 직결된다는 걸 느꼈죠. 그래서 날씨 상황에는 늘 예민하게 반응하는 습관이 배어 있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왜 이렇게 은퇴 후 평범한 버스 기사 일자리를 찾으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퇴직 후에 한동안 쉬었습. 재난 분야 일은 워낙 긴장도가 높아서요. 그러다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노후를 보내기엔 너무 허전하더군요. 그래서 사람을 보살피는 일을 다시 해보고 싶었어요. 특히 아이들은 미래잖아요. 비록 운전기사라 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돕는 일이라면 가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원장은 깊은 감명을 받은 듯 눈빛이 달라졌다. 저희가 처음엔 경력이니 나이니 해서 오해했지만 정말 존경스럽습.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이런 기회도 마다치 않으시다니요. 그 사이 교사들과 직원들이 하나둘 다가와 기사님 죄송하고 정말 감사드려요. Logically 오늘 아니었으면 우리도 끝장났을 뻔했어요 하며 사과와 감사를 전했다. 지영은 눈시울이 붉어져서 제가 기사님 과민하다고 자꾸 놀리고 이젠 절대로 안 그럴 거예요. 오히려 기사님 덕분에 아이들 전원이 무사했어요 하고 울먹였다. 김도환은 조용히 웃으며 과찬이 심니 내가 한 일이라곤 날씨 뉴스 좀 열심히 보고 오래된 지도를 머릿속에 기억한 것뿐인데 했다. 그러나 교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 누구도 이 정도로 대비하진 않았을 거예요. 진짜 덕분에 살았어요. 며칠 뒤 태풍이 지나간 뒤 어린이집은 빠르게 복구 작업에 들어갔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도로 곳곳이 망가져 혼잡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동안 학부모들은 입을 모아 김 기사님이 있어 다행이라며 호평을 퍼뜨렸다. 그 전까지 연세가 많아 불안하다는 식으로 수군대던 사람들도 이제는 아이를 태울 때마다 기사님 아이 잘 부탁드려요 하고 정중히 인사하거나 간식을 챙겨서 전해주곤 했다. 어느 날 아침 원장이 직원을 대동하고 버스 차고지로 찾아와 말했다. 김 기사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어린이집에 오래 다니시면서 아이들 안전을 계속 책임져 주시면 좋겠어요. 처음엔 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확신합니. 기사님 같은 분이 계셔야만 안심이 됩니다. 고맙습. 저도 크게 거부할 이유는 없습. 저야 오히려 아이들 쑥쑥 자라는 모습 보는 게 즐겁죠. 사실 학부모들 중 몇 분이 기사님께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한번 기회 되시면 참석하시겠습니까? 식사 자리요? 굳이 그렇게까지. 예전엔 불만투성이었는데 이번에 태풍을 겪고 나니 그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김도환은 머뭇거리다가 아이들 부모님이 원하신다면 사양하기도 어렵겠네요. 제가 너무 부담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라고 했다. 아니요, 이제 모두 기사님을 존경해요. 예전처럼 경계하거나 무시하던 분위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지영이 옆에서 웃으며 이젠 완전 스타 기사님이에요. 저희도 밖에서 기사님 전설 얘기를 들을 정도로 혹시 다음에 태풍 온다고 하면 기사님만 믿고 아이들 전부 맡길 거예요. 하고 농담했다. 사람들은 모두 웃음 지었고 김도환 역시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오후 모두가 퇴근하고 건물이 한산해졌을 때 어린이집 뒷마당에서 원장 안수정이 살짝 인사를 청하며 다가왔다. 기사님, 잠시 괜찮으세요? 어제 부모님들 모임에서 제안이 하나 들어왔어요. 예, 말씀하세요. 혹시 향후 재난 대비 훈련이나 응급 상황 대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기사님이 진행해 주시면 아이들은 물론이고 학부모와 교직원도 함께 교육받을 수 있잖아요. 김도환은 순간 멈칫했다. 제가 그런 걸 맡아도 될지. 예전엔 전문가들과 협업했지만 지금은 혼자라. 그래도 기사님 경력이 워낙 놀랍고 제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많은 분들이 기사님으로부터 배우고 싶어 하세. 어찌 보면 이것도 사람을 보살피는 일이잖아요. 어떠세요? 김도환은 깊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 저도 사실 현장을 떠날 때 언젠가 아이들에게 안전의 소중함을 알려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 마음은 변함없어요. 그럼 한번 고민해 보시겠어요? 어린이집 내부에서 워크숍을 열든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강좌를 만들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 물론 그 전에 운전 업무부터 우선이고요. 김도환은 미소 지었다. 알겠습. 차차 생각을 정리해 볼게요.
원장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감사합니. 이렇게 소중한 재능을 여기서 펼쳐주시면 저희 아이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며칠 후 오후 등 하원 픽업 업무가 끝나갈 무렵 어느새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과거. 김도환이 거듭 날씨를 묻고 태풍 정보를 체크하던 모습에 불만을 토로했던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기사님, 오늘 혹시 우박 온대요. 우린 어떻게 대비해야 해요? 라고 묻거나 주말에 폭염이라는데 아이들한테 특별히 알려줄 주의사항 있나요? 하고 묻고 있었다. 심지어 지영과 민정도 종종 기사님은 정말 날씨 분석의 달인이시네요. 앞으로 대체 휴일이면 가족하고 여행 갈 때 기사님께 일기예보 문의라도 드리고 싶어요? 하고 농담을 건넸다. 그날은 특히 하교 후에 남아있던 아이가 배웅차 버스에 잠시 오르더니 이런 말을 했다. 버스 할아버지는 정말 믿음직해요. 저번 태풍 때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줬잖아요. 엄마랑 아빠가 그러던데 우리 할아버지는 대단한 영웅이었다고. 김도환은 웃으며 손살에 쳤다. 영웅이라니 그냥 너희를 안전하게 데려다주고 싶었을 뿐이란다.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그래도 멋지다 하고 외쳤고 곧 부모 품에 안겨 떠나갔다. 아이가 사라진 버스 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여운은 길게 남았다. 기사님, 어느새 원장이 조심스럽게 올라와 운전석 뒤에 섰다. 오늘 부모님들 몇 분이 직접 오셔서 전에는 기사님 연세 보고 우린 전문 운전자 원한다며 항의했던 걸 사과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이따 가시기 전에 시간이 된다면 한번 인사를. 이미 한번 인사드렸는데 또 괜찮습. 시간 충분하니 말씀하세요. 정말 감사해요. 사실 제가 관리자로 있으면서도 사람을 나이로만 판단한 건 아니었을까 하는 반성이 듭니. 게다가 기사님처럼 귀중한 분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어요. 대단한 대우까지는 필요 없습. 그냥 지금처럼 서로 존중해 주시면 그게 충분하죠. 원장이 살짝 쓴웃음을 지었다. 예전에는 기사님이 계속 태풍 경로나 날씨 변화 같은 걸 언급할 때 솔직히 괜한 불안감 조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이 아이들을 구했네요. 앞으로는 기사님 말씀이면 뭐든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 순간 문득 예전에 수군거리던 소리가 떠올랐다. 나이 들어서 괜히 예민하다는 농담 섞인 비아냥. 이제 그 말은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모두가 존경과 신뢰의 눈빛을 보냈다. 어린이집 로비 한켠 학부모 몇 분이 모여 서성이고 있었다. 그중 한 어머니가 김도환을 보자마자 달려와 허리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기사님. 직접 뵙고 싶었어요. 저희 아이 이야기 들어보니 진짜 기사님이 재난대책관이셨다면서요? 이렇게 훌륭한 분인 줄 미처 몰랐어요. 저희가 바빠서 제대로 된 감사 인사도 못 드렸는데 늦었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곁에 아버지도 재빨리 말을 이었다. 전에 기사님 보고 고령 운전자는 위험하다고 노골적으로 어필했던 게 저입니. 그때 정말 죄송했습. 이번 태풍 때 기사님 덕분에 아이가 무사히 돌아왔어요. 괜찮습. 부모님 입장에선 당연히 걱정하실 수 있죠. 김도환은 미소 지으며 담담히 답했다. 학부모들은 서로 눈치 보다가 한 분이 용기를 내듯 말했다. 기사님, 저희가 작게나마 성의를 표하고 싶어서 주말에 다 같이 식사 자리를 마련해도 괜찮을까요? 아이들도 함께 오면 더욱 감사드리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뭘 그리 대단히 했다고. 정말요, 감사한 마음이 큽니. 꼭 허락해 주세요. 주위에서 다들 네, 기사님 꼭 와주세요. 라고 응원하자 김도환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수락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그날 저녁, 이미 하원버스 운행은 끝났고 건물에 남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어린이집 마당에선 빗물이 남긴 자국들이 희미하게 빛났다. 어느새 태풍이 완전히 지나가 하늘이 맑아지고 달빛이 잔잔히 내려앉았다. 원장은 마지막으로 문단속을 하려다 퇴근 준비를 마친 김도환을 붙잡았다. 기사님, 잠깐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사실 저도 예전에 홍수 피해로 가족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대로 된 지원을 못 받아서 정부 대책은 늘 늦다고 불평만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기사님 같은 분이 실제로 현장에서 지휘하고 노력하셨다는 걸 알고 나니 그 시절에도 뒤에서 정말 애쓰는 분들이 있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괜히 제가 편견을 가졌나 싶어서 죄송했습니다.
김도환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재난 상황에선 늘 시간이 부족했습. 모든 걸 구해내기엔 인력도 예산도 부족했죠. 현장에서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도와주지 못한 이들이 더 많았고. 그래서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큽니 그래서인지 이렇게 아직 무언가를 도울 기회가 생기면 망설이지 않게 되네요. 원장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했고 결국 씁쓸하면서도 따뜻한 표정으로 그래서 기사님께 더 감사한 겁니 그 마음을 아이들과 이곳에서 이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했다.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세. 지금 우리는 아이들을 잘 지키고 있고 또 다치지 않게 하려면 준비하면 됩니. 그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이죠. 원장은 깊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손을 내밀어 악수했다. 나중에 저도 기사님께 꼭 배우고 싶어요. 재난 대비 매뉴얼, 아이들 위한 실전 교육. 제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뭐든 돕겠습니다. 그러시다면야 저도 기쁘게 함께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멀리 집으로 돌아간 뒤 고즈넉한 어린이집 앞마당엔 서로 존중과 희망의 마음이 새겨졌다. 분명 처음에는 연세가 많아서 운전이 불안하다며 모두가 의구심을 가졌으나 지금은 경험 많고 마음 따뜻한 분으로 하나같이 칭송하고 있었다. 그 짧은 며칠간의 극적인 변화 뒤에는 평범하게만 보이던 한 노년의 숨겨진 경력과 여전히 살아있는 열정이 있었다. 김도환은 버스키를 잠그고 나서 문득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비가 잦아든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구름 사이로 달빛과 별빛이 드문드문 보였다. 그 빛은 희미했지만 언젠가 어린이집 아이들이 커가는 세상에 더 안전한 길이 될 수 있기를 그는 고요히 바랐다. 이야기를 읽어주신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 혹시 여러분도 외면하거나 지나쳤던 누군가의 숨은 재능이 떠오르시나요? 혹은 언젠가 편견을 품고 사람을 판단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삶의 이야기는 어디에나 숨어 있습. 어떤 사람은 거창한 직함이나 화려한 업적을 말하지 않지만 그 내면에는 풍부한 경험과 지혜가 깃들어 있지요. 이 글을 읽고 잠시만이라도 주변 사람들의 숨은 가치를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때로는 나이나 직업 같은 외적인 것만 보고 지나치기 쉬운 편견을 내려놓고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면 분명 따뜻한 변화가 생길 겁니. 그리고 혹시나 당신도 어디선가 자신이 가진 소중한 재능을 세상에 펼칠 기회를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 준다면 그 재능은 언젠가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